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를 0%로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한광통신이 종가를 0%에서 마감했다라고 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이 공시에 대한 영역이 가장 궁금할 것 같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공시 사항에서 투자경고 종목을 언제까지 해서 판단 여부가 시작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최초 판단일이 바로 어제부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이 3월 27일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4시 20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여러분들께 시간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공시는 오후 몇 시에 나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8시에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공시 나오기 이전에 영상 촬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공시가 끝이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공시가 끝인데, 정기주주총회 결과 이후로 공시가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0%로 마감했는데 과연 이게 투자 경고가 해제되는지 아닌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서 최고가면은 투자 경고가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공시사항은 오후 8시에 나오지만 제가 공시 나오기 이전에 영상 촬영해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궁금하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빠르게 영상 좀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우리가 대한광통신 투자 경고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시원하게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이런 미친 폭등 흐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뚫고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에 신고가까지 작성해 주실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온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걸로요,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을 해제시킬 수 있는 요건에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 날에 해제됨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에서 가장 우리가 까다롭게 지켜볼 수 있는 판단일 치해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에 최고가면 안 되는 부분이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 상황에서 3번을 과연 우리가 해당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제가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였다라는 말씀이고, 바로 어제가 종가가 9였는데 오늘도 종가가 9,300원, 같은 가격에서 끝났었던 상황이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종가 중에 최고가니까, 아니 그러면은 9,300원이 종가 중에 최고가고 오늘도 9,300원이 종가 중에 최고가면 해제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도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된다? 해제된다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앞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 사례 중에서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원익홀딩스도 이 구간에서 주가가 너무나도 시원하게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거래 정지까지 들어가면서 투자 위험으로 지정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구간에서 아주 소름 돋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 측의 운전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때 당시에 보시면 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1월 11일 날 종가를 32,600원으로 찍었었죠. 명백하게 찍었었고, 자, 그 다음 날에 11월 12일 날 종가를 마찬가지로 32,600원 0%에서 마감하면서, 이때 당시에도 투자 위험을 해제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투자 경고 쪽으로 내려올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될 수 있는 수년이 되고 있었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정확하게
같은 가격에서 0%에서 끝나버리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투자 위험이 해제가 되면서 투자 경고에 들어갔었던 원익홀딩스, 그러면서 투자 경고 첫날에는 보통 음봉이 떨어지더라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작년 11월 13일 날 원익홀딩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투자 위험이 해제가 됐는지가 공시사항을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투자 위험 종목 지정 해제가 떠져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투자 위험 종목 지정 해제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 해제 사유가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가 아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가 저도 사실 의문이긴 한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지 간에 최근 15일간의 종가가 최고가가 이거였는데 같은 가격에서 마감했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최고가일 것 같은데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투자 경고로 내려오면서, 자, 그 뒤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낙폭이 진행됐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는 투자 경고 매매법까지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소름 돋도록 누가 운전을 했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이 운전을 하면서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프로그램이 처음에 매수세가 들어와주나 싶더니만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내리 깔아버렸었던 프로그램. 자, 그러면서 옆으로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마지막 구간에서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달라붙는 걸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매도세를 했었던 프로그램. 그러면서 동시효과 구간에서 야금야금 또 몰래 사면서 아주 극한의 컨트롤을 하면서 종가를 아주 기가 막히게 0%에서 헷갈리게 마감을 해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딱 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광통신의 자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4일 동안의 수그리고 그 다음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구간을 지나서 투자 경고를 수년시켜 놓고 오늘 해제 요건을 딱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끝나면서도 보시다시피 5일선을 종가상 철저하게 지켜내주는 구간을 이 윗단에서 계속 보여줬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원한 장대 양봉이 출현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가운데, 앞전에 어떤 종목이 대표적으로 있었냐면은 바로 이 우리기술이라고 하는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을 딱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바로 장대 양봉을 뽑아내 줬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구간에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운전하고 있었던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종가상 5일선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올라와 주다가,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시가가 이탈한 거지 종가는 잘 지켜내 줬었죠. 자, 이 구간에서 굉장히 소름 돋게 0.21% 떨어뜨림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바로 다음날에 시원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그러면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갈 때 누가 매수가 이렇게 미친듯이 쏟아져 들어왔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올라갔었던 우리기술,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자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이 우리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줘 버리는 바람에 투자 경고를 계속적으로 수년시키다가,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기가 막히게 투자 경고를 20원 차이로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바로 다음날에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그 다음날에 또 연속적인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요, 시원시원하게 한번 상승 흐름 연출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댓글에다가 신고가 작성 안 해주신 분들 있으면 신고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구독,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는 대한광통신 매수 타점을 오히려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수익권에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신이 도대체 이때 언제 매수 타점을 줬다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보시다시피 제가 9일 전에 촬영했었던 영상, 3월 18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수 타점을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촬영했었던 영상 짧게 3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경고가 들어가면서 쉬어주고 있는 구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분명히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5일선을 애매하게 걸쳐있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대한광통신, 지금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권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30% 정도의 수익권에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대한광통신이 미친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줄 때 특히나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오버행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 위에 단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버리면서, 특히나 전환사채라든지 아니면 유상증자 같은 물량이 있겠죠. 해소를 시키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많이 다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제형솔루텍도 있겠고 휴림로봇도 있겠고 어니콜딩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가 진행됐었던 바로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정말로 이번 상승에서 세력들이 끝장을 보는 상승을 보여주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휴림로봇이 진행됐었던 것처럼 이런 광기 패턴이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일단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광통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은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3월 4일날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21선 위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었던 대한광통신, 자, 바로 다음번에서 다시 한번 21선 영역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는 걸 지켜보면서 3월 9일날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바로 그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영상에서도 대놓고 매수하셔라 매일같이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대략적으로 30% 정도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리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이 광기가 폭발하는 영역에서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자, 투자 경고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바로 이렇게 고점을 찍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연이은 음봉이 발생하면서 갑작스럽게 있었던 패턴으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로 이렇게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종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온 거냐면, 최근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소외 2차전지 바이오주 불기둥이라고 하면서 이 코스닥을 1000에서 300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바이오와 2차전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2차전지도 많이 튀어서 올라왔고 바이오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이랑 엮이는 종목들이 잘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노엔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세포 대량 분석 자동화 로봇 러브콜 이어져라는 내용의 기사가 하나 떠주면서 바로 시원시원하게 2연속 상한가를 간 이후로 세 번째 날도 어떻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22% 정도 추가적인 폭등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던 상황이죠. 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고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고영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적 신고가였던 이 구간을 저가 대비해서 5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돌파를 해줘놓고 위에서 지금 눌러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고영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고영에 딱 어떤 구간? 바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발견을 해서 그 종목을 매집주로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지금 고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바이오를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로봇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금 기사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로봇 10년 후에 50조 원 시장으로 성장하는 내용의 기사 타이틀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3년 뒤면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므로 의대에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뒤엔
인간을 뛰어넘고 5년 만에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었던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수술 로봇 시장의 규모 및 전망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 같은 경우엔 또 어떻습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대 정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의 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했었던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후로 정부 측에서 내세웠던 설명은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이 있었고, 젊은 의사는 줄고 있고 의료 발전을 이끌었던 의사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의대 증원을 확충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서지컬이라고 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월봉상 꾸준하게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월봉 차트를 마찬가지로 가져왔는데,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장대 양봉으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였던 25,750원을 넘어가진 못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러분들께 지금 이 큐렉소라든지 고영처럼 이미 다 오른 종목을 매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아직까지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주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구간까지만 노려간다라고 했을 때도 300%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고영이라든지 큐렉소처럼 역사적 신고가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대략적으로 800%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 패턴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예시 종목으로 제가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준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가는 차트 흐름이 연출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 바로 이 휴림 로봇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구간을 넘어가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매집으로 작용했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바로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매물 소화가 한 차례 있었고, 다시 한번 슬금슬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차트를 살그머니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한 매집이 있었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해서 제가 일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모습, 그러면서 고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구간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세력의 이탈 흔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올려치면서 공격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이 구간에서 철저한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살금살금 다시 한번 머리통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를 옆으로 돌려주는 모습, 바닥을 잡아주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술용 로봇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고해상도 3D 영상, 직관적 제어, 다자유도 기구 등을 갖춰서 다양한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서 중남미 등 해외 수출 및 글로벌 진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미국 FDA 인허가 신청 상태고 통과가 임박했다라는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집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번 종목 같이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그냥 공개를 해드리다 보면은 수급이 꼬이게 되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미털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0-5644-6556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사다난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개파락한 상태에서 지수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래꼬리를 말아 올리는 양봉이 조금 출현해줬었던 상황.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있었던 종가 부근을 넘어가나 싶더니만 아무래도 저항을 좀 받았었던 바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을 연출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광통신 윗단에서 잘 버티면서 오늘 굉장히 소름 돋도록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운전 솜씨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러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은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겠다 싶은 종목에 갑작스럽게 매수세를 들어와 주면서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전부터 보여드렸었던 사례가 바로 이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저단사채 물량을 소화시켜놓고 소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밀렸었던 구간도 분명하게 연출이 됐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시원한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고, 또한 마찬가지로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가 진행되면서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원이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가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투자 경고가 또 들어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특히나 두 테마의 공통점이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 광통신 관련한 내용의 이슈를 지금 언급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딱히 재료가 소멸되는 영역도 없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갖다 붙일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 테마도 갖다 붙일 수가 있고 방산 쪽까지도 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대선 테마라든지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대선 전까지 해서 오르는 게 국룰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는 케이스에서는 여기까지는 내가 좀 끌고 갈 수가 있겠다라는 걸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서 한편으로는 편하긴 하지만 그때까지밖에 못 오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대한광통신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같은 종목들은 바로 이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주가를 올려주면서 일정이라든지 재료가 소멸되는 영역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쉬운 테마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같이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급락이 연출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5일선을 다시 한번 올라타 주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마찬가지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KMW 같은 경우에도 오늘 0.34% 정도 상승을 했었고, HFR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세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HFR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대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로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해서 지금 6연속 상한가를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대장주가 잘 버텨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를 해제시켰었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이 좀 예상되어지는 가운데, 자,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앞전에 휴림로봇의 케이스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 구간에서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투자 경고를 해제를 시켰지만 종가상 5일선을 훼손해주는 구간을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갭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빠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도 있었지만 밀렸었던 상황임을 우리가 감안해봤을 때는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종가상의 5일선을 훼손하지 않는 급등주의 생명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휴림로봇처럼 정말로 잘 안 풀리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갑자기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번 흐름 다져주면서 61선 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에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은 여러분들께 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면서 그냥 무난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광기가 터져 나오는 구간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